안녕하세요. 최근 상승한 은행 이자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급중한 이민자 증가로 주택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 집값 상승과 렌트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현재 호주 중앙은행 RBA가 기준금리를 0.25 이상 인상하여 현재 기준금리 캐시 레이트라고 하죠. 4.1%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동안 물가를 잡는다고 기준금리를 올려왔는데요. 부동산 값도 이에 상응해서 하행세로 바뀌더니 최근 몇 달간에는 다시 상향세를 북쪽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뒤쪽에 숨어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은행이자가 계속 오르면 경제가 위축되어 종국에 가서는 물가가 잡히게 마련인데 집값도 안정되기 마련인데요. 그렇지 않으니 호주 중앙은행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의 예측과는 달리 불가피하게 은행 기준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그 원인은 호주의 이민자 증가로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고금리, 인력 부족, 기타 다른 이유로 건축 경기가 불경기를 겪고 있어 불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주택 공급이 정체되었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RBA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는 하나의 원인으로 건축 업계의 불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길 가다 보시면은 단독주택이든 아파트 건물이든 몇 년씩이나 건물이 완공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건축업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또 오스트리안 드림이라고 하죠. 마이홈, 스위트홈을 꿈꾸고 계신 분이나 당분간 렌트를 하시는데 렌트 대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벤 월드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향후 5년간 호주 인구 예상 보고 지나갈까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딱 나와 있고 주정부별로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호주 인구 2021년, 22년 이렇게 됐는데 2,500만 명, 2,600만 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6년, 27년 하면은 2,800만 명 정도 돼서 앞에서 보셨듯이 약 2,0.18 그러니까 2밀리언하고도 18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매년 따져보면은 40만 명에서 45명씩 매년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년 인구가 40만 명, 45명씩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주택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여기 자리에 보이는 향후 5년간 약 10만 채 이상의 주택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뉴스닷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인구는 증가하고 주택은 부족하고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죠. 집값이 오르는 거는 여러 가지 은행 이자도 나왔지만 여기서 설명하죠. 오늘 영상에서 설명하죠 하는 그 배경이 있어요. 빌더에 관련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우젠드 오브 오지 홈 빌더 콜랩스에서 그 많은 오지 그 빌더들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소식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빌더의 파산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서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빌더가 파산됐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잘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빌더의 파산이 된 것도 주택 공급의 차질의 원인의 한 원인이다 하는 걸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업자 즉 빌더의 파산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 자료를 가졌습니다. 빌더들이 그 건축 콘스트럭션 컨트랙이라고 하죠. 그 계약을 할 때 계약 방법이 두 가지 뒤에 설명드리겠어요. 대부분이 빌더들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픽스드 프라이스 컨트랙을 해서 한 경우라고 합니다. 자, 팬데믹으로 중국 등에 의존했던 건축 자재 값이 오르고 또 호주 정부의 그 경제 스티뮬러스로서 그 팬데믹 때 돈을 풀었죠. 그 가운데 홈 빌딩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호스톤 바이어한테 10,000불, 20,000불 지난번 제 영상에서 설명을 했죠. 그 돈을 풀어서 그 주택 수요가 늘게끔 만들었는데
이러한 극한 늘어난 건축 수요의 증가에 반해서 그 빌더 입장에서는 건축자 재값과 노동력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드린 대로 은행 이자도 오르고 해외 그 서플라이 체인이 깨져서 딜레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건축자 재값이 올랐죠. 또 건축 인력도 임금도 오르고 해서 빌더의 총체적인 그 비용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마이너스 캐시플로가 돼서 이 공사를 맡고 나서도 건축 프로젝트를 완성 못하고 파산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물가 잡는다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준금리를 올려 은행이자가 오르니 건축계약은 픽스드 플러스로 해놨고 건축 프로젝트를 완공 전에 캐시플로가 망가졌으니까 건축자가 파손됐다는 얘기죠. 설사 완공해도 이익이 없어서 결국 보름달이 리퀴데이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계약 방법에는 그 두 가지 방법, 럼프섬 컨트랙, 코스트 플러스 컨트랙. 아시는 분 아시겠죠? 잠깐 설명하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럼프섬 컨트랙은 일명 픽스드 프라이스라 해가지고 홈 빌더하고 홈 오너하고 빌더하고 사인할 때 계약 사인할 때 픽스드 프라이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빌더 입장에서는 예상치 않은 그 건축 자재 값이 인상되면은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은 적자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코스트 플러스 컨트랙은 총체적인 그 건설 그 총계획을 계약하고 플러스 어떤 자재값 인건비나 자재값이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는 총 금액의 소정의 퍼센트만큼 축한다라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더 입장에서는 손해날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월 평균 건축업자 파산 건수가 꼭 팬데믹 때만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제일 많았던 때가 2012년 때도 많았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무슨 소리냐 했죠. 그러나 어떤 요 짧게 된 경과를 보면은 팬데믹 때 이게 내려가다가 이게 지금 올라왔어요. 2021년, 22년 때 그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니까 2020년 매인가 5월달에 그 이자를 인상했죠. 그래가지고 올라가던 부동산 값이 내려가고 뭐 이렇게 물론 최근에 부동산 값은 다시 롤러코스터 마냥 다시 살짝 고개를 쳐두는 현상이 있으나마는 이런 과정에서 은행이자 물가담자 은행이자를 올리고 하니까 건축 자재값, 건축 인력 인건비 상승 등등등 해서 픽스 프라이스로 그 건축 계약을 했던 빌더들이 망했다 이겁니다. 건수로 봤을 때는 어떤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느끼는 것은 모든 비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빌더 데벨로퍼의 그 전체적인 캐시플로는 뭐 밀리언 달러 막 수억씩 가겠지만은 그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 다 대부분의 빌더가 망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빌더들이 이런 망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 상세한 그 파산 사례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회계연도로 다시 쪼개려 보면 2022년, 23년까지 1795 빌더가 망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걸 다시 다른 자료를 보면은 2500 다시 말해서 2021년 이후에 2500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파산한다 이런 걸 내놓고 있어요. 자, 2500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파산하면은 거기에 그 건설회사가 진행하였던 건설 프로젝트가 더 많은 거죠. 상당한 영향이 있고 거기 손해보는 사람도 많고 주택시장에 영향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파산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포터 데비스 홈이라는 그 건설 회사가 파산한 사례인데 금년 3월에 파산을 해가지고 그
2,000명 이상의 고객과 1,000명의 채권자한테 채무를 지고 파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여기서 오늘 이 방송에서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빌더들이 빌딩 인슈런스를 컴펄서리로 들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안 뒀다는 겁니다. 이 큰 회사도 안 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니까 거기 디퍼짓 걸었던 드림홈을 꿈꾸고 갔던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피해가 속출하는 거죠. 다행히도 이 포토에비스홈 파산 사례에서는 이것이 이제 빅토리아 정부에서 1,500만 달러의 베일아웃을 해서 계약금 걸었던 사람들은 주정부에서 계약금을 구제해주는 그런 것이 예상된다. 이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다른 예를 들겠어요. 같이 빅토리아에서 얘기인데, 이번에 빌더는 스노던 데벨롭먼트라는 회사예요. 파산 사례인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회사가 앞서서 전년도에 7월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빅토리아 정부의 베일아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000명 정도가 어떤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빌딩 인슈런스가 이 회사도 들지 않아가지고 보험 처리가 불가해가지고 적게는 인당 개인당 10,000불, 11,000불 이렇게 디포지트를 잃어보겠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례 보면은, 이거는 시드니 뉴사슬리 이해가 되겠어요. EQ 컨스트럭션이라는 회사가 파산했는데, 이 회사도 다른 면에서는 상당히 건전해요. 약 600밀리언 달러의 시드니 남부의 제트랜드라고 있죠. 거기에 수백 호 아파트 프로젝트를 입찰에 성공해놨고, 또 여러 가지 뉴사슬 지역에서 파라메탈린, 보랄이라든지 딴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인데 그를 채무를 지고 약 5천만 달러의 채무를 지고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일감이 없어서 파산한 게 아니라 일감이 있는데 그 재무 구조가 어떻든 간에 나빠서 파산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서 가야 되느냐, 이걸 제가 전달하는데 오늘 미션을 가지고 왔어요. 빌더와 계약서에는 해당 주정부의 건설범을 들은지를 확인하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공사 전 또는 공사 계약 디포지트를 걸기 전에는 반드시 빌더나 콘트랙터한테, 콘트랙터라는 거는 조그만 소규모의 리노베이션 공사할 경우에는 콘트랙터일 것이고, 신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큰 빌더가 서브 콘트랙터를 드리고 이렇게 공사가 되겠죠. 그분들한테 주정부의 인슈런스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된다. 그걸 받고서 계약금을 걸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회사가 파산하면은 자기 계약금을 건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주정부별로 주정부 주관하는 건축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 경우하고 빅토리아 퀸즐의 경우를 한번 자세히 보겠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빌딩 인슈런스로 하면은 집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매달 보험을 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린 거는 건축 컨스트럭션 인슈런스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빌더들이 공사 대금을 디포지트를 받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빌더들이 여기 써놨으면은 공사를 어떤 이유로든지 중단을 하고 행방불명이 되고 또는 심지어 사망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뉴사스 같은 경우에는 홈 빌딩 컴펜세이션 펀드라고 해가지고 약으로 HBCF라고 하지만은 2만 불 이상의 달러의 주거용 건설 계약세는, 주거용이라는 건 주거용 컨스트럭션 콘택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빌더는 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데, 정부에 빌더한테 요구해서 서티피케이트 인슈런스를 받아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공사
대금을 치러라, 데포지트를 걸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그 웹사이트가 여러분들 뭐 보험하면 보통 뭐 NRMA 차보험이나 기타 뭐 집보험을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컨스트럭션 보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icare.newsouthwales.government.au 이런 특별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빅토리아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잘 가져왔어요. 이거는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에서 여기서는 이름 부르는 게 좀 틀리지만은 빌더스 언슈런스 워런티 인슈런스라고 하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거죠. 여기서 공사대금 16,000불 이상일 때는 빌더가 법적으로 이 정부한테 보험을 저기를 들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홈오너는 어떤 유사시, 다시 말해서 빌더들이 또는 콘트랙터들이 개보수 공사시나 뭐 공사할 때 리노베이션 공사할 때 공사를 미완성한다든지 부실한다든지 또는 뭐 실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사망한다든지 파산한다 하면은 이거를 정부에 다시 클레임할 수 있는 거죠. 퀸즐랜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퀸즐랜드 사항도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런 퀸즐랜드에서는 홈 워런트 인슈런스라고 해가지고 역시 정부 주관하는 그런 인슈런스 스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빌더가나 콘트랙터를 공사들의 보험을 들도록 의무 조항이 돼 있어서 됐습니다. 여기는 근데 퀸즐랜드는 아주 소금액의 공사, 즉 3,300달러 이상부터도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뉴사우스웨일즈나 콘슈런스와 똑같이 콘트랙터가 공사를 맡아가지고 미완성한다든지 부실 공사한다면은 이거를 클레임할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정부에서는 그 비용을 콘트랙터를 치스에서 받아내겠죠. 자, 오늘 그 방송 콘텐츠는 요즘에 제가 영상 올린 중에서 첫 번째 시작이 이제 뭡니까? 호주 2024년 3년 주택 집값 전망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이어서 금리 전망, 무슨 주택 시장 업데이트 등등 많이 올려왔습니다만은 이번 시장에서는 이번 콘텐츠에서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수요 부족에서 내면적으로 빌더들이 파산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 또 거기에 대한 그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 시장뿐만 아니죠. 부동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